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북마케도니아 대 벨기에. 자, 일단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인 쿠르투아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3월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이제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고, 그리고 웨일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일단 뭐 제2조 1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북마케도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공식전 기준으로는 지금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이제 리디 가르시아 감독을 좀 새로 좀 선임하며 어느 정도 좀 변화를 꾀했고, 그리고 3월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꺾으며 이제 네이션스 리그 A 잔류를 좀 확정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리디 가르시아 감독 체제로 좀 변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좀 환기가 된 그런 좀 최근에 좀 벨기에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리디 가르시아 이제 감독이 좀 부임한 이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치르는 그런 좀 두 경기가 좀 전부기 때문에 확실히 좀 벨기에가 이렇다 뭐 판단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상대로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컸을 만큼 여전히 좀 벨기에 그런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리디 가르시아 감독 체제로 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많이 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로서도 지금 벨기에의 그런 좀 원정 경기력은 좀 기대치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좀 공격 전개가 이제 안 좋은 그런 좀 벨기에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지금 뭐 벨기에가 뭐 북마케도니아보다 뭐 현재 체급이 크다고 해도 지금 전력 대비 원정 경기력이 이제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좀 득점력도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지금 뭐 벨기에 그런 원정 정배 사이드를 쉽사리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게다가 지금 현재 뭐 북마케도니아의 그런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이제 크즈틴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구이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원정 벨기에가 지금 홈 강세고,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은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좀 생각보다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뭐 현 상황에서는 뭐 북마케도니아가 좀 비비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 이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북마케도니아 이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북마케도니아 이프렌스,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일스 대 이제 리히텐슈타인. 자, 일단은 뭐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이제 원정에서는 좀처럼 이제 이기질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뭐 2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작년에 벨라미 감독이 좀 부임한 이후 이제 웨일스의 그렇죠 측면 활용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측면 파기력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압박 전술이랑 그런 뭐 빠른 빌드업도 잘 좀 구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웨일스의 공격이 이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점들이 이제 홈에서 더 좀 두각을 좀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확실히 홈에서의 좀 웨일스의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큰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오지자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웨일스가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 리히텐슈타인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며 계속해서 이제 수비를 좀 두드리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양 팀의 좀 체급차와 좀 더불어 이제 전반적인 좀 경기력, 그리고 공격 전개,
뭐 운영 능력등 전부 다 웨일스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웨일스가 이제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리히텐슈타인이 좀 상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웨일스가 굉장히 좀 원사이드하게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웨일스 진영으로 좀 넘어가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라인을 좀 내려 두 줄 수비를 좀 형성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리히텐슈타인이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기도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지금 3연패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중 이제 북마케도니아와 이제 카자흐스탄 상대로 라인을 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만큼 이제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래 가장 뭐 충격적인 그런 좀 결과라고 했다면은 이제 산마리노 상대로 홈에서 3골을 좀 실점했을 정도로 굉장히 수비가 많이 이제 안 좋은 모습도 좀 보였었어요. 네. 확실히 좀 최근 좀 경기들에서는 매 경기 거의 뭐 이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실점률이 좀 높고, 그러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리히텐슈타인이 홈 웨일스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버거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웨일스가 그래도 홈에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며 무난히 좀 이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웨일스 승쪽 보도록 할게요. 네, 웨일스 승쪽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는 네, END 기준 네,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언오바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웨일스 승에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대 이제 이스라엘. 자, 일단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력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인원이 이제 좀 솔로몬이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솔로만의 그런 이제 출전 여부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그런 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몰도바 상대로 난타전 끝에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무승 행진을 좀 끊으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성공한 그런 좀 에스토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노르웨이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흐름이 한번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근래 이스라엘의 그런 좀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일단은 프랑스, 벨기에 상대로 전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긴 했지만 노르웨이 상대로는 대량 실점을 하면서 결국 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도 이제 직전 이제 노르웨이 전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좀 부각이 되기도 했죠.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이제 중립구장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점유율과 유슈팅 개수에서 전부 압도를 하면서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월 맞대결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에스토니아 상대로 2대1 승리를 좀 거뒀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1점 차 승리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스라엘이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경기를 잘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고,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후 역습을 통해 좀 받아치는 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지난 좀 맞대결과 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대체로 수비가 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이제 에스토니아의 수비가 비교적 더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나 뭐 득점 기회 창출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지난 좀 맞대결에서도 이스라엘이 에스토니아 상대로 유슈팅 10개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에스토니아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번에는 뭐 중립구장이 아닌 이제 에스토니아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뭐 막 이제 지난 그런 좀 맞대결처럼 뭐 이스라엘이 압도하는 경기 내용을 좀 보일 거다라고 좀 보기는 다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충분히 좀 이스라엘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이스라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승이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대 이제 이탈리아 경기. 자,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조르노, 그리고 아체르비, 그리고 지금 가비아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금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쪽 이탈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전 두 경기를 치렀는데 두 경기 다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몰도바와 이제 이스라엘을 연달아 잡았고, 그리고 두 팀 상대로 전부 4골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독일과 이제 네이션스 리그 8강전을 좀 치렀지만 이제 1, 2차전 합계 스코어에서 좀 밀리며 이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좀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그죠 이탈리아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일정으로 인해 월드컵 예선 경기를 좀 치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월드컵 예선 첫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대체로 좀 전진성이랑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웨데고르와 이제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이제 패턴 플레이 및 이제 침투 플레이도 굉장히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득점 기회를 곧잘 만들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역시 3백으로 전환한 이후 공격 전환이랑 템포가 좀 빨라지면서 그리고 측면 전개 또한 좀 좋아졌기 때문에 노르웨이 상대로 득점 기회를 좀 잘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그런 좀 매치업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으로 좀 전환될 때 좀 템포는 좀 빨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노르웨이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4경기 연속 지금 4골 이상을 이제 기록할 정도로 고점의 지금 득점력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뭐 이탈리아라고 해도 이런 노르웨이의 공격을 좀 제어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뭐 이탈리아의 수비가 지금 그리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뭐 본조르노를 좀 비롯해 수비에서의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가 더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로도 작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긴 무패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홈에서의 그런 좀 강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노르웨이가 노르웨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현재 노르웨이가 솔직히 뭐 이탈리아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좀 질 거라는 좀 생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고려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노르웨이 프랜스 쪽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노르웨이 프랜스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브롤터 대 이제 크로아티아. 자, 이 경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중립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현재 뭐 양 팀 다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네이션스 리그 D에서 이제 비슷한 레벨 팀 상대로는 호각을 좀 다퉜지만 여전히 뭐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 상대로는 지금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지난 좀 3월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와 체코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하며 이제 패배하기도 했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뭐 크로아티아가 초반부터 중원을 좀 장악하며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뭐 컵백, 뭐 중거리, 좀 패턴 플레이 등 뭐 다양한 그런 좀 공격을 좀 통해서 지브롤터의 좀 그런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브롤터 입장에서는 이제 두 줄 수비를 통해 뭐 버티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브롤터의 좀 플레이가 크게 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약간 좀 강팀 대 그리고 좀 약팀의 좀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뭐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롱볼을 통한 뭐 역습을 통해서 공격을 좀 전개할 수는 있지만, 라짱 캐럿 7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라짱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롱볼을 통한 뭐 역습을 통해서 공격을 좀 전개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마저도 크게 이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크로아티아 진영으로 좀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아이고, 건승입니다, 라짱님.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분석했던 그렇죠, 웨일스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경기 역시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요 경기도 크게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워낙 크다는 점과 더불어, 그리고 최근 뭐 지브롤터가 뭐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팀들 상대로는 매번 대량 실점을 했을 만큼 수비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어느 정도 좀 골을 좀 많이 넣으며 무난히 좀 이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크로아티아 그 기준점이 3인디죠. 3인디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이너스 쪽 보도할게요. 크로아티아 마이너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4.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솔직히 뭐 지브롤터가 크로아티아 상대로 이제 득점을 할 거란 기대는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하고, 결국 이제 크로아티아가 몇 골 넣냐에 따라서 언어버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최근 좀 지브롤터가 한 번 좀 실점을 하면은 이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이제 좀 수비가 지금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는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이제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좀 넣는다고 하면은 좀 지브롤터가 좀 대량 실점을 좀 할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 아무리 뭐 기준점이 4.5라고 해도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뭐 크로아티아 이제 3인디 기준 마이너스 쪽 보는 경기 4.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월드컵 예선 콜롬비아 대 페루. 자, 일단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아스 그리고 코르도바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포워드인 좀 디아스의 결장은 어느 정도 좀 콜롬비아에 있어서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뭐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는 경기가 많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좀 부진으로 인해 지금 월드컵 남미에서 6위까지 좀 떨어지며 지금 본선 진출 좀 턱걸이에 위치한 좀 콜롬비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페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남미에선 9위로 이제 본선 진출과는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지금 뭐 꼴찌인 칠레와는 승점이 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월드컵 예선전 기준 아직까지 원정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을 만큼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굉장히 많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뭐 지금 페루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공격에서 더 좀 두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원정에서는 뭐 롱볼, 뭐 크로스 비중이 좀 큰 거와 더불어 이제 슈팅을 이제 만들어도 무의미한 중거리 슛이 많을 만큼 공격이 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페루 같은 경우에는 3백 전술을 좀 구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측면 전개나 이제 압박 구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3백 전술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안 좋게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뭐 원정에서 좀 페루는 이제 좀 득점 없이 지금 계속해서 좀 무기력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경기를 좀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콜롬비아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콜롬비아의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전혀 안 되면서 계속해서 무득점을 좀 기록 중인 페루 상대로는 그래도 이제 콜롬비아가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봅니다. 물론 이제 콜롬비아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페루의 공격 전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원정 페루의 그런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안정된 수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좀 큰 거와 더불어 이제 좀 페루가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뭐 경기력이랑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거둬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좀 디아즈의 좀 결장은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지만 그 점을 이제 좀 감안해도 현재 뭐 전체적인 뭐 전력, 뭐 그런 뭐 경기력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원정 페루의 이제 많은 좀 열세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콜롬비아가 무난히 좀 이기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콜롬비아 승에 마이너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 이제 볼리비아. 자, 일단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주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이제 앙헬레라가 이제 결장 중인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전에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페루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해 볼리비아를 좀 제치고 지금 7위로 올라선 그런 좀 상위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현재 5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우루과이 상대로 고산지대인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렀는데 그런 약간 좀 해발고도가 높다는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이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홈에서 물론 이제 직전 뭐 우루과이전을 봤을 때 이제 홈에서 뭐 볼리비아가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긴 했지만 골 결정력이 좀 부재로 인해 뭐 득점을 좀 못하면서 무승부로 끝이 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과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의 그런 직전 우루과이전에 대한 경기도 간략하게 좀 프리뷰를 해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베네수엘라가 홈 이점을 좀 잘 활용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주로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베네수엘라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풀어갈 만한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발고도가 높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원정에서는 좀 전진성 및 뭐 공격 전개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교적 좀 소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경기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롱볼을 좀 통한 역습을 통해서 종종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확실히 지금 뭐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크고, 그리고 전력면에서도 베네수엘라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한테 유리한 요소가 많은 경기인 거는 좀 맞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팀 내 핵심 코어인 이제 양에레라의 결장은 베네수엘라의 그런 중원 압박이나 그런 장악력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저하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볼리비아가 원정에서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베네수엘라의 그런 뭐 1.23대 그런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저는 뭐 배당 대비 큰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차라리 뭐 배당 대비 볼리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뭐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뭐 볼리비아 역시 이제 좀 홈과 원정에서 이제 극심한 좀 편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지금 뭐 베네수엘라의 그런 뭐 1.2대 뭐 3대 그런 좀 승배당을 좀 가져가는 거는 뭐 그닥 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배당 대비 이제 뭐 베네수엘라 승은 좀 크게 좀 메리트가 없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개인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요거는 가져간다고 하면은 볼리비아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볼리비아 2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2프랜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체코 대 이제 몬테네그로. 네,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체코 승, 네, 그리고 마인 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반은 요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에서 이제 두 개 더 가져가 보면은, 우선 아일랜드 대 세네갈.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일랜드 프랑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고배당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고배당으로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헝가리 대 스웨덴.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스웨덴 프랑스 쪽 보는 경기, 양으로 언어반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